75년을 살아온 내가 이제야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자랑이 아니라 후회라는 걸요. 아들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그날 나는 처음으로 울면서도 웃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살자. 평생 뒤로 미뤄뒀던 그 한마디를 75세가 되어서야 꺼낸 거죠. 손주 밥 차려주고 며느리 눈치 보던 그 시간들 내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오늘 제 후회를 나누려 해요. 당신은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가 준호를 낳은 게 벌써 45년 전이에요. 그때 나는 25살, 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 대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시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자가 공부는 무슨 공부야. 애나 낳고 집이나 잘 지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가 무슨 시를 써. 아이 키우는 게 먼저지. 그렇게 나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가방 속에 숨겨뒀던 내가 쓴 시들을 모두 태웠죠. 이게 첫 번째 후회의 시작이었어요. 내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한 거요. 준호를 키우면서는 내 인생이 다 그의 거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학원 뺑뺑이 돌리고 밤늦게까지 옆에 앉아 공부 봐주고 남편은 회사 다녀오면 신문만 봤죠.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준호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나는 없었어요. 오직 엄마, 아내, 며느리만 있었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65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손주도 봐주시고 외로우시잖아. 솔직히 말하면요. 나는 그때 조금 기뻤어요. 아, 이 아들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믿었거든요. 멍청했죠, 정말. 아들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며느리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부부 맞벌이라 집안일 좀 도와주셔야 해요. 그리고 지민이 학원 픽업이랑 저녁 준비도 부탁드려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떠맡긴 거였죠.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 차리고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하고 지민이 학원 보내고 저녁 준비하고 그러고 나면 밤 9시예요. 수진이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폰만 봤어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편하네요. 우리 친정엄마는 이런 것도 안 해주시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요. 아들이 힘들어질까 봐요. 손녀 지민이는 더했어요. 할머니, 와이파이 비번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양말 서랍 어디예요? 할머니가 정리하셨으니 찾기 힘들잖아요. 나를 가사도우미로 본 거죠. 심지어 할머니도 아니라 그냥 아줌마라고 부를 뻔했어요. 하루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펄펄 끓는데도 아침은 차려야 했죠. 수진이가 출근하면서 한 말, 어머님, 약 먹고 쉬세요. 근데 저녁은 해주실 수 있죠? 나는 그날도 부엌에 섰어요. 후라이팬을 들고 서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데 이걸 말로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두 번째 후회가 여기서 시작돼요. 남의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 어쩌지? 아들이 힘들어하면 어쩌지? 나 때문에 가족이 불편하면 어쩌지? 그렇게 또 참았어요. 50년 동안 참아왔듯이 말이에요. 어느 날 옛날 친구 정숙이가 전화를 했어요. 미수가
나 요즘 수채화 배워. 문화센터 다니는데 너무 재밌어. 나는 부러웠어요. 나도 뭐 배우고 싶은데. 정수기가 물었죠. 그럼 나와. 같이 다니자. 그런데 며느리한테 말을 못 꺼냈어요. 내가 밖에 나가면 저녁 준비는 누가 해? 지민이 학원은 누가 데려다 줘? 결국 안 갔어요. 정수기한테 핑계대고 거절했죠.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75살 할머니가 거기 있더라고요. 눈은 퀭하고 입꼬리는 처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에 터졌어요. 손녀 지민이가 대학 입학을 했거든요. 온 가족이 축하한다고 외식을 하기로 했죠. 나도 당연히 함께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며느리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예약을 4명만 해서요. 죄송해요. 올 때 음식 포장해 올게요. 뭐라고? 나만 빼고 가겠다고? 준호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지민이는 폰만 보고 있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10년 동안 저 집밥을 매일같이 해준 게 나인데, 손녀 학원비 보태준 것도 나인데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결국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어요. 빈 거실에 앉아서 배달 치킨을 시켜 먹었죠. 혼자요. 그날 밤 내가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밥을 먹다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드는 것도 있고 전기세 수도세도 오르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내가 생활비를 안 낸 적 있니? 매달 60만 원씩 냈어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 거의 다요. 거기다 밥까지 해주고 손주까지 봐줬는데 더 내라고? 수진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식비도 더 들고 그러잖아요. 같이 사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때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어요. 5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터진 거죠. 당연하다고? 내가 매일 밥하고 청소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나한테 고맙단 말 한 번이라도 해봤니? 수진이가 눈을 부라렸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모셔드리는 것도 감사해야죠. 모신다고? 웃기는 소리. 부려먹은 거지 뭘 모셔요. 나는 그날로 짐을 쌌어요. 준호가 말렸죠. 엄마, 진정해. 수진이가 말이 좀 그랬지만 우리 가족 아냐.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준호야,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니? 준호는 대답 못했어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희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공짜 가사도우미였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렇게 나는 집을 나왔어요. 75살에 독립한 거죠. 친구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죠. 정수기가 달려왔어요. 미수가, 울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수기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국민연금이랑 예금 깨서 전세금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살림 차리고 짐을 풀면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아무도 나한테 밥 차리라고 안 하는 아침이 왔으니까요. 근데 무서웠어요. 75년을 남이에 살다가 이제 나를 위해 살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 번째 후회가 여기였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한 거죠. 원룸 생활 첫날 밤
나는 노트를 한 권 꺼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1. 시 쓰기. 2. 그림 그리기. 3. 여행 가기. 4. 친구들이랑 수다 떨기. 5. 예쁜 옷 입기. 리스트를 보니까 웃겼어요. 이렇게 소박한 것들인데 왜 평생 못하고 살았을까요? 다음 날부터 움직였어요. 정수기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죠. 수채화반이랑 시 창작반.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이 물어봤죠. 어르신, 긴장되세요? 아니요. 행복해서 그래요. 진짜였어요. 7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한 거니까요. 시 창작반에서는 50년 전에 쓰다 만 시를 다시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노트장이었죠. 선생님이 읽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박미숙 씨, 이거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왜 그만두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족이 반대해서요. 여자가 시를 쓰면 안 된대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날 밤 나는 시를 썼어요. 제목은 75세의 봄.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이른 시간이었다. 꽃은 제때 피어야 아름다운 게 아니라 피고 싶을 때 피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시를 쓰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언제 오실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안 가.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그래도 엄마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은 무슨.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가 집안일이 너무 힘들대요. 아, 그렇구나. 편하게 부려먹던 게 없어지니까 힘든 거구나. 준호야, 수진이한테 전해. 청소기 돌리는 법. 유튜브에 다 나와.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시원했죠. 2달이 지나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정숙이랑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감탄했죠. 미수가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나도 느꼈어요. 거울을 보면 눈빛이 달라진 거요. 전에는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살아있더라고요.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어요. 수강생들 작품 전시였는데 내 그림도 걸렸죠. 제목은 나를 찾아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새장을 벗어나 하늘을 나는 그림이었어요. 관람객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이 그림 그린 분 어디 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렸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유의 기쁨이 느껴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아요.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림이 팔렸어요. 5만 원이었지만 그게 내 인생 첫 작품 판매였죠. 집에 와서 그 5만 원으로 예쁜 꽃을 샀어요. 테이블에 꽃병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내가 나를 위해 산 첫 꽃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고 내 기쁨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왜 이렇게 간단한 걸? 75년이나 걸려서 배웠을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죠. 어머님, 지민이 생일이에요. 와서 밥이라도 같이 드셔요. 나는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어요. 밥을 같이 먹자고요? 아니면 밥을 해달라고요? 답장을 보냈어요. 바빠서 못 가. 지민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몇 분 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손주 생일인데 와야죠. 준호야, 작년 내 생일 때 너희가 축하해줬니? 침묵. 내 생일은 기억도 안 하면서 손주 생일은 오라고 하네. 웃기지 않니?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도 참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따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보이니까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집 앞에서 지민이를 마주쳤어요. 대학교 가는 길이었나 봐요. 할머니? 지민이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인사했죠. 지민아. 학교 가니?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여기 살아. 내 집이거든. 지민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원룸 건물이었죠. 할머니가 여기 혼자?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혼자 너무 좋더라. 아침에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민이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나왔어.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지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어요. 나는 지민이 어깨를 툭 쳤죠. 고맙다. 그거 알아줘서.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 살 거야. 넌 너대로 열심히 살고. 지민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우리 다시 안 만나실 거예요? 만나지. 근데 밥 차려달라 그러면 안 만나. 지민이가 웃었어요. 눈물 글썽이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준호 부부가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었더니 준호랑 수진이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 들고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문을 열어줬어요. 좁은 원룸이지만 내 집이니까요. 수진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너무 좁은데 우리 집으로 다시 오세요. 나는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왜? 집안일 할 사람 필요해서?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나는 너희한테 가사도우미였잖아.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기댔어요.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처음으로 듣는 인정이었어요. 그래, 잘못한 거 알면 됐어.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정말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응.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매일 아침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너무 행복하거든.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준호야, 너 마지막으로 엄마 표정 제대로 본 게 언제니? 나는 10년 동안 너희 집에서 울었어. 매일 밤마다.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며느리한테 잘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지민이도 존중하면서 키워. 그게 가족이야. 둘이 돌아간 뒤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죠. 정수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가, 나 오늘 사이다 마신 기분이야. 정수기가 웃었어요. 그래, 당연히 말해야지. 참기만 하면 병 돼. 맞아. 이제 안 참을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거야. 그게 내가 배운 두 번째 교훈이었어요. 말을 해야 관계가 산다는 것.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커피를 내려 마셔요. 예전엔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이제는 핸드드립으로 직접 내려요. 나를 위한 정성이니까요. 문화센터에서는 내시가 소책자에 실렸어요. 작은 시집이었지만 내 이름이 박힌 첫 책이었죠. 박미숙 시인. 그 호칭을 보는 순간 50년 전 그 25살 소녀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숙이랑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75살에 처음 타본 비행기였죠. 바다를 보면서 울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때야. 요즘은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75세 미숙이의 새로운 시작. 매일 그림이랑 시를 올리는데 댓글이 달려요. 힘이 나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지난주에는 지민이가 찾아왔어요. 손에 케이크를 들고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내 생일을 기억한 거예요. 처음이었죠. 지민아 고마워. 할머니 요즘 너무 예뻐지셨어요.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나는 지민이 손을 잡았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하나만 말해줄게.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 남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야.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참지 말고. 참으면 나중에 후회해. 네, 할머니. 지민이가 돌아간 뒤 나는 노트를 폈어요. 내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들. 1. 내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이제는 매일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요. 2.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참은 것.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해요. 3.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요. 후회를 적고 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75살이 되어서야 배웠지만 그래도 배운 게 어디예요. 오늘도 나는 붓을 들었어요. 캔버스에 그릴 건 활짝 핀 꽃 한 송이. 늦게 피었지만 가장 아름답게 핀 꽃이요. 그게 바로 나니까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은 용기 내어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75살이 되어서야 그걸 배웠지만 당신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후회 없는 인생은 없지만 후회를 배움으로 바꿀 순 있어요. 나처럼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포기했던 꿈도 다시 도전해 보세요. 늦었다는 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참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